분자 모양과 극성이라고 하는 거 하겠습니다. 3단원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사실 4문제 나올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과서가 바뀌면서. 첫 번째는 화학결합과 물질, 그래갖고 무슨 결합, 그 다음에 무슨 물질 만들어지고 어떤 성질을 갖느냐 하는 거, 요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랬었고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외우면은 그냥 외운 대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온 결정의 녹는 점하고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 결합 길이, 여기 아마 새로운 형태로 이제 추가되는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자 모양과 극성. 여기 작년 수능에 여기서 2문제가 출제됐다 그랬었죠.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분자 모양과 극성 들어가서 이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 건지 한번 봅시다. 오늘 3단원 끝낼 거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따 후반부에 1단원 조금 얘기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단원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어려운 얘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분자 모양과 극성. 여기는 뭐 제목에서 보다시피 분자가 모양이 뭐냐,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 판단하는 문제가 보통 나오는데, 이때 여기와 관련된 문제 풀 때 구조식을 그려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지요. 알았죠? 이제는 뭐 내신 시험이 아니니까 구조식을 직접 그리는 것이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겠으나, 그래서 객관식 문제라 하더라도 이 구조식을 그려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구조식 그리는 걸 지금 먼저 할 건데, 이 구조식을 그리려면은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것을 찍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런다 그랬죠. 자, 전자점식은요, 뭐가 전자점식이냐면 전자를 점으로 찍은 식인데, 어떤 전자를 점으로 찍었다 그랬어요? 최외각, 과학자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전자인 최외각 전자만 점으로 나타내는 식이다 한다 그랬고, 이때 최외각 전자를 점으로 나타낼 때는 그럼 최외각 전자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때 최외각 전자수는 뭐하고 똑같죠? 족수의 끝자리수, 일자리수하고 똑같다 라고 했었고요. 이때 요거 원자의 전자점식을 찍을 때는 어떻게 찍는 거냐면 이렇게 하라 그랬죠. 원소기호의 위아래 좌우 네기팅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일단 찍고, 그런 다음에도 전자가 남으면 짝을 찍고 찍어라 한다 그랬었어요. 알았지? 자, 그래서요. 원자부터 저 1쪽부터 17쪽까지 대표 원자들의 전자점식 찍는 것을 갖다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18쪽 원자도 전자점식이 있긴 한데 18쪽은 결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전자점식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쪽부터 17쪽까지 원자의 전자점식을 고민하면 되겠고, 각종 원자의 대표적인 원자, 얘들의 전자점식을 볼 거고요. 나머지는요, 같은 쪽이라고 한다면 얘하고 똑같이 찍힌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17쪽의 C열 같은 경우는 얘하고 똑같이 찍힐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쪽에서 각쪽의 대표 원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자, 어떻게 찍어 나가요? 일단, 최외각 전자수, 족수의 끝자리수. 요거 하나니까 얘는 요렇게 찍어라. 얘는 2개니까 요렇게 찍어 나가라. 얘는 3개니까 요렇게 찍어라 그랬었어요. 얘는 4개니까 요렇게 찍어라. 15쪽은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찍고 짝을 찍고 찍어라. 16쪽은 6개니까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17쪽은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찍어야 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이 전자점식이 구조식 그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사실은 이 전자점식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자점식 자체가 시험 문제 출제돼서 찍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 전자점식을 통해서 이 원자가 가질 수 있는 비공유 전자쌍 수와 공유의 전자쌍 수를 파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찍는 거다 한다 그랬죠. 자, 이때 이게 전자점식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짝을 짓고 존재하는 전자들이 있다. 이 짝을 짓고 존재하는 전자가 바로 뭐다? 그게 비공유 전자쌍이다 한다 그랬었어요. 알았죠? 그러므로 비공유 전자쌍은요, 몇 쪽부터 나타나는 거냐? 15쪽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기 분자 모형과 극성과 관련된 시험 문제에서 질문으로 자주 나오죠.
보기 문장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자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석해야 되는 그 자료에도 이 자료가 나와가지고서 판단하게끔 문제가 나온다. 비공유 전자쌍수. 이렇게 기억하자. 비공유 전자쌍은 몇 쪽 원소부터 갖는다? 15족부터 하나, 둘, 셋. 왜? 전자점식을 찍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짝을 찍기 시작하지. 맞지? 전자점식에서 짝 찍고 있는 게 비공유 전자쌍이니까. 그래서 15족, 16족, 17족이 비공유를 갖고 있고 하나, 둘, 세 개당. 알았죠?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수. 자, 공유 전자쌍은요. 홀전자가 공유 전자쌍이 된다 했잖아. 그래서 홀전자수가 공유 전자쌍수하고 똑같은데 전자점식을 찍다 보면 이렇게 혼자 있는 전자, 이렇게 짝을 짓고 있는 전자가 아니라 혼자 있는 전자, 이게 홀전자가 되겠고 그게 바로 공유 전자쌍수가 된다. 그랬었어. 그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셋, 둘, 하나 이렇게 간다 그러죠. 알았죠? 자, 그런데 뭐가 이상하다. 우리 2단원에서 각 족의 홀전자 수는 뭐라고 배웠냐면은 하나, 빵, 하나, 둘, 셋, 둘, 하나, 빵 이런다 그랬었죠. 그죠? 홀전자가 공유 전자쌍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안 맞아요. 그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가 뭐 중요해. 수능에서는 이유를 묻는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온다 그랬었죠.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라 그랬었죠. 탄소 같은 경우는 전자 배치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바닥 상태 원자에서의 홀전자 수는 2개인데 이때 이놈 자식이 결합을 할 때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그랬었죠. 이게 들떠가지고 2S에 있던 전자가 2P로 튀어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바뀐 다음에 결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합하기 직전에는 홀전자가 4개가 되는 거다 그랬고요. 근데 이 내용은 고등학교 때는 배우는 게 아니다 그랬었어요. 알았죠? 그래서 바닥 상태, 즉 결합하기 전에는 요놈 자식이 2개인데 이제 결합 직전에 4개로 바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공유 전자쌍이 4개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 전자점식은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은 결합 직전에 들뜬 상태의 전자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자고. 홀전자 수 그러면 이렇게 외우세요. 얘네들은. 그런데 공유 전자 쌍수 그러면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공유 전자 쌍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요거가 요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구조식을 잽싸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라 그랬다. 사실 이거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보고해도 되지만 시간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1족은 몇 개, 2족은 몇 개 이렇게 얘들 나오면 바로 비공유, 공유 전자쌍 몇 개씩 딱딱 알아내야 되겠고, 잘 봐요. 14족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14족은 4개, 그 다음에 13족, 15족이 공유 전자쌍이 3개, 그 다음에 2족하고 16족이 2개, 그 다음에 1족하고 17족이 하나. 지난번에 홀전자수도 그랬다. 홀전자수는 이게 15족이 3개였었어요.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했었었죠. 그죠? 14, 16쪽 2개, 13, 17, 1쪽이 하나, 2, 18쪽이 빵개 그랬었는데 얘는 14족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알았지? 자,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4개. 탄소. 잠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문제 풀다가 공유 전자쌍수가 4개 그러면 14족 탄소. 이렇게. 바로바로. 그 다음에 3개 그러면 질소와 붕소가 있다. 알았죠? 그런데 2개 그러면 산소와 벨륨이 있다. 그런데 차이점. 요거 2개는 뭐의 예외? 옥텟의 예외. 원래 결합은 옥텟,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려고 하는데 이 새끼들은 결합을 해도 전자가 비활성 기체, 옥텟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 4개 된다, 6개 된다, 뭐 이것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옥텟 예외. 알지? 벨륨 붕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바보 이렇게 외우라 그랬었죠. 잘 기억해도 되고 오늘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야, 요번에 모의고사나 수능 보면서 반드시 또 보게 될 거예요. 옥텟 예외 그럼 벨륨 붕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3개 그러면 붕소하고 질소인데 얘는 옥텟 예외. 얘는 옥텟 만족하면서 비공유를 갖고 있어. 얘는 비공유도 없고. 그 다음에 2개 그러면 벨륨 산소인데 얘는 옥텟 예외. 그리고 비공유 없고 얘는 비공유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무조건 주변 원자로만 가능한 원자가 있다 그랬지. 분자에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원자 사이에 끼어 있는 원자가 있고 이걸 중심 원자라고 한다 그랬고 요 주변에 놓여 있는 원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변 원자가 되는데 이때 그 위치가 가운데는 못 오고 주변으로만 올 수 있는 원자가 있다. 이것도 구조식 그리는데 되게 중요하고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랬었죠. 교과서에 없는데 누구? 1쪽하고 17쪽은 주변 원자의 위치에만 올 수 있더라. 왜 그래요? 중심 원자가 되려면 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랬지? 최소한 2개 이상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죠? 이게 공유 전자쌍이 이게 연결고리다 이렇게 하라 그랬었죠. 이 공유 전자쌍의 음전기가 양쪽의 원자핵을 잡아당겨서 들러붙게 한다. 그게 공유결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심 원자가 되려면 연결고리가 2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얘는 연결고리가 공유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가운데 못 온다 그지? 그래서 수소하고 플로린은 주변 원자만 올 수 있다 하는 거. 요것도 하는 거 중요하다.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서 분자의 구조식을 만드는 방법 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요. 여기 지금 보면은 교재에 여러 개의 구조식들을 쭉 적어놨는데 선생님이 거기 저 구조식 그리는 방법 해갖고 적어놨는데 이거 보고서 이거 입각해서 구조식을 그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수능에 나오는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라 그랬지? 얘들의 분자식을 딱 보고 아 이건 구조식이 어떻게 되지? 바로바로 탕탕탕 떠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랬었어. 그렇죠? 3단원은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어서 정말 시간 들이기 아까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시간을 줄여서 풀어내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외워야 돼. 알았지? 근데 혹시나 까먹었어. 수능 보기 전날 밤새워서 공부하느냐고 피곤해서 까먹었어. 그럼 그때는 이렇게 떠올려라. 자, 구조식을 만드는데 중심 원자가 1개짜리인 경우가 있고 중심 원자가 2개짜리인 경우가 있다. 이때 중심 원자가 1개짜리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구조식은 이렇게 짝대기를 가지고서 나타낸 게 구조식인데 이 짝대기가 공유 전자쌍을 뜻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짝대기라고 얘기하는 건 공유 전자쌍을 얘기하는 거다 생각하고 짝대기수 많은 원자가 짝대기수 적은 원자에게 짝대기를 나눠줘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 알았죠? 네. 자, 뭐 다 할 건 아니고요. 몇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CN. 자, 이거 구조식을 그려봐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일단 짝대기수 공유 전자쌍수를 파악해라. 수소 몇 개죠? 하나. 탄소는 넷. 질소는 셋. 이때 짝대기수 제일 많은 애, 탄소죠? 제일 많은 애가 적은 애들한테 주세요. 얘들 필요한 숫자만큼. 예를 들어 탄소가 수소한테 몇 개 줘요? 하나 주고요. 질소한테 몇 개 줘요? 얘 3개 필요하니까 3개 주고요. 알았지? 이때 이거 짝대기 나눠줄 때 짝대기수 제일 많은 원자가 가지고 있는 짝대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나눠주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잊지 말 것. 비공유 전자쌍 꼭 찍어라. 누가 갖고 있다 비공유 전자쌍? 질소가 몇 쌍? 한 쌍. 요렇게. 알았지? 이렇게. 하나만 더 해봅시다. CH2O. 그려볼까요? 짝대기수 요거 공유 전자쌍 4개. 수소는 하나. 산소는 2개. 그러면 짝대기수 제일 많은 애는 탄소이고 그럼 산소한테 몇 개 필요해? 산소는 2개 필요하다니까 그래 2개 가져가. 그 다음에 2개 남았는데 수소가 하나씩 필요한 놈이고 그래서 하나씩 2번 나눠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 2개 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네. 그 다음에요. 조금 어려운 거. 이게 중심 원자가 2개짜리. 자, 이게 요즘에 조금씩 떠오르는지 문제가 된다 그랬죠.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오기 시작했는데 중심 원자가 2개짜리인 분자의 구조식을 그릴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따 보게 됩니다. 나오는데요. 얘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 뭐랑 열심히 적어놨는데 얘들이에요. 이렇게 5개. 잘 봐요. 첫 번째. C2H2, C2H4. 자, 요거 수소는 주변 원자만 가능하다 그랬고, 그럼 얘가 중심 원자가 되겠죠?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중심 원자가 1개짜리인데 이게 중심 원자가 2개짜리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짝대기수 많은 놈이 짝대기수 적은 놈에게 짝대기를 나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단 주변 원자를 예쁘게 배치하세요. 이렇게 대칭적으로.
알았지? 그 다음에 주변 원자 사이에다가 중심 원자를 끼워 넣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쓰세요. 알았죠? 수소는 짝대기 몇 개인가요? 하나죠. 그럼 탄소는 짝대기 몇 개인가요? 14족 4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알았죠? 예. 그 다음에 얘는요. 수소를 예쁘게 대칭적으로 배치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배치해 놓고 가운데다가 적당히 중심 원자를 배치하고 짝대기 수 일치시키세요. 수소는 하나요. 탄소는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라.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N2, F2. 자, 그러면 주변 원자 플로린 배치하고 질소 가운데 넣고 플로린 짝대기 하나, 질소는 짝대기 몇 개요? 3개.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는 몇 중결합? 2중결합. 자, 비공유 이제 열심히 찍어야죠. 질소는 한 쌍. 플로린 몇 쌍이야? 3쌍. 알았지? 그 다음에 거기다 좀 적어줍시다. 수소는 플로린으로 치환이 가능하다. 이거를 기억해도 알았지? 수소는 플로린으로 치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구조식 그릴 때 이 수소 자리를 그대로 플로린으로 바꿔도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것도 문제 풀 때 필요한 거니까 정리하고. 나머지는 뭐 그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 풀 때 대빵 중요한 거 이거. 특히 이제 요거는 3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난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이죠. 요거는. 됐죠? 잘 봐요. 문제가 나올 때 분자식이 AB2 또는 XY2, 뭐 WX2 이런 식으로 분자식이 임의기로 주어져요. 알았지? 그리고서 질문합니다. 이게 누구게? 이게 누군지를 판단해야 문제가 풀리게 돼 있고 이게 누군지 알 수 있게 하는 힌트가 막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서 얘가 누군지를 찾아야 된다. 알았죠? 자, 이때 뭐 자료야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꼴로 주어지면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꼴이죠.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AB2 꼴이라고 할게. AB2 꼴. 그래서 분자식의 일반식이 AB2 꼴인 경우에 가능한 분자가 뭐가 있는지를 떠올려라. 알았죠? 가능한 분자가 뭐가 있습니까? 잘 봐요. 여기 A에 B가 2개 붙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A는 공유 천자쌍 짝대기가 몇 개짜리야? 2개. 그러면 베릴륨하고 산소가 이 A로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주변 원자니까 주변 원자는 수소 아니면 플로린을 떠올려라 그랬어. 그래서 BH2, BF2 또는 H2O, OF2 알았지? 그럼 또 뭐가 있어요? CO2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자 중에 이런 분자식을 갖고 있는 놈이 이건 말고도 많지만 보통 수능에서는 요 5가지 정도만 떠올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NO2 이런 거는 고등학교 범주가 아니야. 이거는 이런 건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요거 5개만 떠올리면 된다. 자, 그렇게 따지면 AB3, AB4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AB3면 자, 이거 짝대기가 몇 개짜리란 얘기지, A가? 그럼 누구누구? 붕소와 질소. 거기에 수소, 플로린 3개씩 붙인 거를 생각하면 되겠고. 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공유천사 짝대기 몇 개짜리야? 4개. 그래서 CH4, CF4 떠올리면 되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누구예요? HCN. 근데 HCN이면 H 자리를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FCN 찍으라.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하나 추가합시다. 정말 가물에 콩나시 가끔씩 나오는 건데 이 ABC 꼴에 FNO 요거 추가시키세요. 우와, FNO? 가만있어 봐. 저거 어떻게 생긴 건가? 이거 구조식 한번 봅시다.
자, 짝대기 플로린 몇 개죠? 하나, 질소, 셋, 산소는? 그러면 제일 많은 놈 질소가 플로린에게 하나 주고, 산소에게 몇 개 주고? 2개 주고. 맞죠? 이렇게 생겨먹으네. 자, 비공유 찍읍시다. 질소, 플로린, 산소. 알았지? 요게 가끔씩 나오더라고, 가끔씩. 그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A, B, C 꼴에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 HCN, 즉 탄소가 있는 놈. 그 다음에 FNO, 질소가 가운데 있는 놈. 가능해. 요거 FNO에서 F는 무엇으로 바뀔 수 있다? H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알았는겨? 이런 걸 떠올리시오. 그 다음에 A, B, 2C는 누구죠? C, H, 2, O. 그럼 사실은 누구도 가능하니? C, F2, O. 알았지? 얘 구조식 어떻게 생기느냐면 이렇게 생기네죠. 그죠? 이 CH2O를 딴 말로 HCHO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알았지? 여기 수소는 플로린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A2B2 꼴. 그럼 요 A로 가능한 놈 누구야? C, N, O 가능해요. C2H2, N2H2, H2O2. 물론 여기 B는 F로도 바뀔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2B 꼴은요, A2B4 꼴은요, 얘는 C2H4, N2H4, O에는 없어요. 알았지? 여기 A2B2일 때면 O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해했냐? 이런 거 외워두도록 하고. 야, 오늘 분위기 이상하네. 오늘 뭐 했어, 어저께? 분위기가 싸한데, 똥강한데. 이거 오늘도 많이 다 잘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요, 거기 4번은 생략. 이제 4번 그런 거는 이제 몰라도 돼요. 5번으로 갑시다. 분자 모양 판단하는 방법. 자, 분자 모양 판단의 원리 뭐죠? 전자, 쌍, 반발의 원리. 전자쌍들은 반발력에 작용하고, 반발력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에너지를 높이는, 불안정하게 만드는 나쁜 거야. 그래서 전자쌍들은 반발력을 최소로 만들려고 가장 멀리 떨어지지. 그게 전자쌍 반발의 원리고, 그래서 앞으로 분자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고 판단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 중심 원자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공유, 비공유 전자쌍 수만 파악하면 된다 그랬어. 첫 번째 작업, 중심 원자를 찾아라. 두 번째 작업, 공유, 비공유 전자쌍 수를 찾아내라. 이게 분자 모양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 알았지? 세 번째, 찾아낸 다음에 요걸 외웠다가 요걸 대입해서 판단에 들어가라. 알았지? 첫 번째, 중심 원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지?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요거 분자 모양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구조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분자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더라 그랬어요. 이때 구조식에서는 누가 중심 원자야? 그냥 원자 사이에 끼어 있는 거는 다 중심 원자야. 이렇게 보라고 했어요. 분자식에서는 누가 중심 원자야? 탄소는 무조건 중심 원자야. 탄소 나오면 무조건 중심 원자야. 고민할 필요 없어. 탄소 나오면은. 알았지? 자, 그런데 탄소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요. 한 개짜리. 예를 들어 H2O 같은 경우는 산소가 중심 원자야. OF2 같은 경우는 산소가 중심 원자야. 알았지? 그런데 한 개짜리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요. 어이구야, 누가 중심 원자야? 이럴 때는 공유 전자쌍수 짝대기수 어떻게? 많은 애를 중심으로 잡아주세요 하는 거야. 알았는가요? 네. 그렇게 중심 원자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공유, 비공유 전자쌍수를 갖다가 파악해 두시는데요. 그래서 이게 또 필요한 거예요. 외워라. 아시겠죠? 이거 안 외우면요. 여기에도 좀 문제가 생겨요. 자, 이때 공유 전자쌍 2개, 비공유 전자쌍 2개 있는 경우는 모양이 어떻게 되더라? 직선형,
180도 평면구조. 알죠? 실제 시험 문제는 이게 질문이죠. 분자 모양, 결합각. 결합각은 이게 공유 전자쌍 간의 각이었었죠? 그 다음에 입체냐 평면이냐. 이게 질문 이거 3개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질문 나오면 아, 중심 원자, 공유, 비공유 전자쌍수 여기다 대입. 이렇게. 알았지? 아, 그렇게 딱딱딱. 자, 그 다음에 공유 3개, 비공유 제로일 때는 얘가 평면 삼각형 120도 평면구조. 공유 4개, 비공유 제로일 때는 정사면체 109.5도 무슨 구조? 입체. 공유 3개, 비공유일 때는 삼각뿔 107도 입체. 입체는 뭐뭐 있다 그랬어? 정사면체하고 삼각뿔. 요거만 입체고 나머지는 다 평면구조. 그 다음에 공유 2개, 비공유 2개일 때는 무슨 형? 구분형 104.5도 평면구조. 됐냐? 어? 아직 안 됐어. 야, 근데 물론 이제 내공이 커지면 뭐 팍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봐요. 분자 모양을 판단할 때 야, 이런 조합 누구야? 이런 조합. 중심 원자가 이런 조합을 갖는 원자는 탄소 또는 규소. 근데 규소까지 들어가는 문제는 모의고사 수능에는 거의 안 나와. 내신에서나 나올지 몰라. 아하. 그래서 탄소. 잠깐만. 야, 이런 조합 누구야? 얘 붕소. 붕소만 있을까? 이거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은 몇 중결합 취급하는 거지? 단일결합 취급하는 거지. 그렇다면 누구도 가능해? C도 가능해. 잠깐 이제 이렇게 외우자. 잘 들어요. 이거를 갖다가 빠르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대충 아시죠? 이제? 어? 그러면 이제 고수답게 C 플러스 4라고 정리할게요. 뭔 소리게? 탄소에 4개의 주변 원자가 붙는 경우. 그게 바로 요 조합이야. 알았지? C 플러스 4는 정사면체 109.5도 입체구조야. 그런데 C 플러스 3. 아, 그러네. 이거. C에 3개 원자 붙잖아? 그럼 이거 공유 몇 개인데? 3개. 탄소는 비공유 가질 수 없어. 맞는겨? 유진아, 기운 내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그럼? 베릴륨에 베릴륨 들어가죠? 그런데 또 있죠? 2중, 3중을 단일 취급하는 거니까. C. 그죠? C에 플러스 2개 원자 붙는 경우. 누가 있는데요? CO2. 또 HCN. 너 따올 거. 됐는겨? 어허. 자, 그래서 앞으로 탄소에 2개 붙어 있으면 직선형이야. 이제 바로바로 가자. 알았지? 나 맨날 밥 먹고 이런 것만 연구하잖아. 어떻게 하면은 생각의 단계를 줄여서 빨리 풀까? 탄소에 3개 붙으면 이거야. 이거는 어떤 경우냐, 이거는? 질소. 알았지? 질소. 다른 조합 없어. 아, 물론 고등학교 범주를 벗어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 내에서는 다른 거 없어. 이건 뭐냐? 산소. 알았죠? 잠깐. 그런데요, 이게 있다? 이게 원래 고등학교 범주가 아닌데 이게 자꾸 응용 문제로 나오더라고. 야, 2개 하나? 2개 하나가 뭐가 있는데요? 이거. 아까 FNO 했던 거. 이거 몇 중결합 취급해? 그래서 2개 하나 꼴이야. 이건 뭘까요? 구분형. 이거 구분형이죠? 그죠? 근데 이거 각도가 몇 도쯤 될까요? 104 조금 더 작지 않아? 120도가량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전자쌍 하나, 둘, 이걸 한 쌍 취급하는 거죠. 전자쌍이 3개니까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해서 몇 도? 120도 이럴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120도보다는 조금 작을 겁니다. 왜요? 비공유 반발력이 더 클 거니까요. 알았지? 야, 요즘에 이런 응용 문제가 가끔씩 정말 희귀한 거죠. FNO 자체가 희귀한데 얘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냐 찾는 거. 이건 당연히 평면 구조고요.
그래서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공유 두 개, 비공유 하나, 이거 질소예요. 근데 여기도 질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요. 질소에 두 개 붙으면 이렇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얘는요, 이거구나. 질소에 세 개 붙으면 이거예요. 이해 간겨? 그렇구나. 앞으로 이렇게 딱딱 해갖고,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질소에 세 개 붙은, 삼각뿔, 107도, 입체구죠. 탄소에 네 개 붙은, 정사면체. 그렇게 바로바로 갑시다. 빨리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기 6번 가서, 분자 극성 판단하는 방법. 분자에는 무극성 분자가 있고 극성 분자가 있잖아요. 자, 이것도 역시 판단만 하면 돼. 왜 그러냐? 필요 없어. 그럼 논술 문제 아닌 이상은 그런 거는 안 물어볼 거니까. 혹시 올해 논술 시험을 보게 되는 사람이 요번에 몇 명,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더만. 요번에는 몇 명이나 될란가 모르겠다. 작년보다도 논술 선발 비율이 줄어들어갖고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논술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논술은요, 이유까지 다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해야 되고. 나중에 논술 문제 풀할 때 잘 못 푸는 친구들 있더라고. 잘 봐요. 무극성 분자는요, 첫 번째 쌍극자 모멘트가 뭐더라? 쌍극자 모멘트와 누구는 불가분의 관계야? 부분전하가 불가분의 관계라 그랬지. 부분전하는 뭐더라? 두 원자가 공유결합하고 있는데 전기음성도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상대적인 능력이 다르면, 전기음성 다르면 한쪽으로 치우치죠. 이때 공유전자쌍이 끌려가면은 무슨 전기 뛰더라? 마이너스. 그러면 그 반대쪽은 플러스 되겠죠? 이때 이게 부분전화인데, 이 부분전화가 생성되자마자 뭐가 만들어져?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했지. 불가분의 관계. 왜? 쌍극자 모멘트는 이 부분전화의 크기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벡터량이야. 알았죠? 그럼 얘가 생기면 당연히 이거 만들어지겠지?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이해 가는 거야? 이때 쌍극자 모멘트가 사라지면 부분전화는 어떻게 되는 거다? 사라지는 거야. 알았죠? 이때 그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무극성 분자는 얼마야? 0. 이게 원래 무극성 분자의 본질적인 정의야. 수능에도 모의고사도 이렇게 나오잖아.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그럼 무극성. 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됐다면 쌍극자 모멘트가 없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극성이 없어졌잖아. 무극성. 자, 얘 극성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거 반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무극성의 조건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원자 분자. 원자가 두 개짜리인 분자의 경우에는 누가 극성이고 누가 무극성이냐?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어느 때 무극성이야? 서로 같은. 왜? 똑같으면 전기음성도 같으니까 어느 쪽으로도 끌려가지 않아서 아예 부분전화가 안 생기잖아. 무극성. 그럼 얘는 다른 원자가. 그 다음에 이제 골 때리는 게 누구냐면, 이게 골치가 아프다 그랬어. 3원자 이상. 알았지? 예를 들어서 H2O가 어쩌고 저쩌고, CO2가 어쩌고 저쩌고. 잘 들어. 얘를 명심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3원자 이상의 경우에는 그럼 어느 때 0이 되는 게 무극성 분자냐? 어떻게 하면 이제 0이 되겠느냐? 잘 봐. 3원자 이상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몇 개 이상 생긴다? 생기죠?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H2O 원자가 3개. 근데 이게 전기음성도가 얼마야? 3.5. 수소는 얼마야? 그럼 이쪽으로 치우쳐서 산소가 무슨 전기 띄어? 마이너스. 여기 수소는 플러스. 여기도? 그죠? 그러면 여기 쌍극자 모멘트 생겼으니까 요렇게, 여기 부분전화 생겼으니까 여기 쌍극자 모멘트. 여기 부분전화 생겼으니까 쌍극자 모멘트. 그거 봐. 쌍극자 모멘트가 2개 생겼잖아. 가만히 보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이 공유 결합 있는 곳에 생겨. 부분전화도 그 공유 결합에서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3원자라면 원자 3개니까 공유 결합이 최소한 2곳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최소한 2개 이상 생긴다고 3원자 이상에서는. 됐냐? 근데 이 쌍극자 모멘트가 벡터니까 벡터 합을 고려해야 되지. 맞아? 쌍극자 모멘트 합을 고려해야 되고, 그런데 쌍극자 모멘트 합을 고려하려니까 뭘 따져야 돼? 분자, 여기 아니네, 여기구나. 분자 모양을 따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3원자 이상의 분자가 복잡하다 그랬지? 알았지? 잘 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게 하는 분자 모양은 뭐예요? 직선형이죠. 이거 0 되잖아요. 이렇게. 이것도요. 0 되죠. 즉 평면 삼각형 0 됩니다. 또 정사면체 0 됩니다. 알았지? 그런데 요거 삼각뿔은요. 안 돼요. 구분형도 안 되지요? 맞아?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어떻게 다 외우느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공통점이 뭐야? 중심 원자에 뭐가? 비공유가 없으세요.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3원자 이상의 경우에는 이게 극성이냐 모극성이냐 이렇게 따져. 첫 번째, 중심 원자가 비공유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느냐 따져. 무극성 분자는 안 가지고 있고 극성 분자는 가지고 있다. 무극성의 무자를 떠올리라 그랬어. 다 기억나지? 어? 아, 추억을 지금 되새기는 거야. 옛날에 배웠던 거. 선생님 저것밖에 기억 안 나면 어떡해. 안 돼. 그래서 다시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런데 잘 봐요. 그럼 얘는요. 중심 원자죠. 한 개짜리. 탄소는 무조건 중심 원자야. 얘 비공유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무극성인데 얘는요. 탄소가 무조건 중심 원자야. 비공유 있어 없어? 그럼 얘는 원래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은 무극성이 돼야 되는데 이 새끼가 뭐죠? 왜 그래요? 또 이거는. 그러면 중심 원자가 비공유 없다고 해서 그냥 다 무극성 되는 건 아니네. 한 가지 또 누구를 보라 그랬지? 주변 원자 보라 그랬지. 맞아. 그래서 주변 원자까지 살펴야 한다. 아, 왜 그러냐면 요거 CO2는 자, 이게 전기음성도가 3.5. 탄소는요? 야, 이놈들아! 2.5. 그러면 요렇게 치우치고 요렇게 치우치죠. 그래서 요거는 합이 0 나왔는데 얘는요. 질소는 얼마예요? 3. 얘는요. 2.5. 그죠? 얘는 얼마예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치우치고 얘는 이렇게 치우치니까 합이 0이 안 된다 그랬지. 아니 이거 직선형이고 이것도 직선형이고 가운데 탄소 있고 이거 가운데 탄소인데 이거 왜 합이 0이 안 되고 이건 합이 0 됐지? 주변 원자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이제. 주변 원자 종류가 달랐더니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자 얘는 지금 요거 바깥쪽 이건 안쪽이고 요건 둘 다 바깥쪽이잖아 그지? 얘는 같으니까 둘 다 바깥쪽인데 이거는 달라서 하나는 안쪽 하나는 바깥쪽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합이 0이 안 되는 거야. 주변 원자 종류가 달라지면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합이 0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주변 원자를 반드시 살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얘는 무극성이네. 아 그럼 무극성이 되려면은 중심에 비공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가 없어야 돼? 다른 게 없어야 돼. 무자로 통일하다 그랬다. 그래서 무비공 무달은 이렇게 가자 그랬어. 알았어? 그럼 극성은요. 비공유가 있거나 또는 이것도 반대라 그랬죠. 다른 게 있으라 그랬어요. 알았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기억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무조건 무극성. 누가라 했니? 탄소하고 수소로만 돼 있는 건 무조건 무극성. 왜? 탄소는 전기음성도가 얼마야? 2.1. 수소는 탄소는 2.5. 수소는 차이가 얼마야? 이 정도면은 그냥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로 돼 있는 건 그냥 무극성이야. 이렇게.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시죠? 그래서 극성은 반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간단한 거. 이게 수능에는 잘은 안 나오는데 간단하게. 얘들아,
대전된 막대 쪽으로 끌려간다. 극성. 안 끌려간다. 무극성. 알았죠? 물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근데 CCl4는 얘하고 섞였어, 안 섞였어? 그럼 뭐가 돼? 무극성. 식용유도 얘하고 안 섞였어? 무극성. 에탄올도 얘하고 안 섞였어? 극성. 이걸 막 흔들어. 몇 개 층으로 분리된다? 왜? 요 에탄올이 물과 순간 섞이면서 요 식용유가 CCl4가 순간 섞이면서 두 개 층으로 나뉘는 거야.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섞인다. 극성, 무극성은 안 섞인다. 아시죠? 오케이. 다음에 이게 전기장이죠. 극성 분자는 전기장에서 모두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는데 무극성 분자는 자기 멋대로 배열한다. 됐는겨? 네. 내용 정리 마쳤고요. 이제 문제풀이 할 건데 좀 자고 해야겠죠? 안 되겠어요. 좀 잡시다. 얼른 자. 고생들 했어.